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책, 바로 정신과 의사 커트 톰슨의 수치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숨어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감정이죠. 이 보이지 않는 감정, 수치심의 정체를 뇌과학이라는 렌즈로 파헤쳐보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품고 가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이 수치심이 고장나서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새롭게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이 책은요, 바로 이 생각의 전환에서 모든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수치심이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 모두의 삶 뒤편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작가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그 수치심의 서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치심 하면 그냥 창피하다, 쪽팔린다, 뭐 이런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아니라고. 수치심은 훨씬 더 근본적인 힘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딱 끊어내고 마음속으로 나는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믿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하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나 자신을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지금 내 삶의 이야기를 과연 누가 쓰고 있을까? 혹시 그 작가가 수치심은 아닐까요? 그러면 수치심이라는 작가는 대체 어떻게 일하는 걸까요? 그 방식이 참 교활한데요. 보세요. 수치심은 절대 대놓고 드러나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고는 귓가에 속삭이죠. 너는 부족해? 너는 결함이 있어. 이렇게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우리의 본능을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을 꽁꽁 숨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적 경험이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두 번째 파트, 바로 단절의 신경과학입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과학적인 틀이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죠? 괜찮아요.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뇌가 그냥 혼자 딱 떨어져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바뀌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기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애초에 관계를 맺도록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뇌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피질,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 뇌의 이런 여러 부분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전부 복잡하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기능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할 때 가장 활발하게 협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뇌의 여러 부분들이 조화롭게 연결돼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 이걸 이 책에서는 통합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 뇌가 바로 이 통합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아주 안정되고 온전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 뇌에서는 수치심의 폭포라고 불리는 정반대의 연쇄 반응이 와르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거절 같은 사건 하나가 뇌에는 생존의 위협처럼 감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잘 돌아가던 통합회로가 셧다운, 닫혀버리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엄청난 고립감에 빠지게 되고 이 고통스러운 느낌이 다시 거봐, 나는 역시 안 돼 라는 수치심의 이야기를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책의 표지에 있는 이미지가 바로 이 해체의 과정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수치심은 그냥 기분 나쁜 감정?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 뇌에서 통합을 깨트리고 연결을 끊어버리는 실제적인 신경학적 사건이 셈입니다.
와, 이렇게 강력한 수치심의 공격 앞에서 그럼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저자는 아주 놀라운 해독제를 제시하는데요. 세 번째 파트, 기쁨, 놀라운 해독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치유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수치심과 기쁨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수치심이 우리를 혼자로 만들고 뇌를 해체시킨다면 기쁨은 우리를 연결하고 뇌를 다시 통합시킵니다. 수치심이 우리를 숨게 하고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기쁨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지는 경험 속에서 깊은 안전함을 느끼게 하죠. 여기서 이 책이 정의하는 기쁨이 뭔지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쁨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맛있는 거 먹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과는 좀 달라요. 이 책에서 말하는 기쁨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존재 자체를 알아봐주고 이해해주고 너와 함께 있어서 참 기쁘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해줄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그 깊은 공명, 바로 그것이 수치심을 이기는 유일한 해독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 힘을 증명하죠. 한 사람이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성공할지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뭘까요? 놀랍게도 지능도 재산도 학벌도 아니었어요. 바로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단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수치심의 어둠을 몰아내는데 온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고 기뻐해주는 단 한 사람의 그 눈빛,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본질도 알았고 해법의 방향도 알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치유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치유로 가는 길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발걸음을 제안하는지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니, 수치심이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혼자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치유를 이야기해요. 치유는 나의 약점을 용기 내서 드러내고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진짜 내 모습 그대로 알려지는 경험을 통해 시작된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치심이 들려주던 그 거짓 이야기에 저항하고 진짜 나에 대한 새롭고 진실한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거일 겁니다. 수치심으로 생긴 상처는요, 혼자서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고립 속에서 생긴 상처는 오직 안전한 관계 속에서만 아물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보고 기뻐해줄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것. 그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바로 거기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삶 속에서 수치심은 어떤 목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나요? 그리고 이제 그 낡은 대본은 덮어두고 당신이 직접 써내려갈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커트 톰슨의 이 수치심이라는 책이 정말 훌륭하고 따뜻한 안내소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